이재명은 어제의 죄악을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 용기를 준다는 알베르 까미의 경구를 이용하며 광주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도 다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박정희와 이승만에게도 최소한 역사적 재평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년이 지나자마자 지난 2일엔 이순자가 남편 전씨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발언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사법적폐 청사는 사법부 소관이라고 눈 멀거니 뜨고 있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75m 굴뚝엔 400일이 훨씬 넘도록 아직까지 파인텍 노동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노조의 단결권을 무시하며 탄력 근로제를 놓고 정교조와 협상거리로 삼아 법의 노조 해결이 약속은 방기하면서도 신년 인사장에 재벌 범죄자들과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는 은산분리 완화와 규제 프리존법, 주권자 소유의 공공재를 개인에게 팔아치우는 민영화, 그리고 의료 민영화 중심에 있는 삼성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까지도 민간보험과 연계하는 법안으로 결국 전체 국민의 생명을 소나기에 놓고자 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이게 나라냐? 라는 소리가 처처해서 들리고 우병우는 태극기 부대들에 의해 애국지사로 돌변해 있습니다. 역사의 죄인들이 머리를 들고 중동하면 적폐 세력과 연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한국당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재명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은 나에겐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미 전지구적 자본주의는 10년 넘게 공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땜질하며 견뎌왔던 자본주의는 자체적 근본 모순이 다시 격렬하게 드러남에 따라서 대공황의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코소보, 동티모르, 이라크 등 언제나 공황 국면에선 전쟁으로 풀어내던 미국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어느 나라를 겨냥하며 전쟁을 칠 건지, 탄자 돌림에 몇몇 국가는 안전할 건지, 피해 간 건지 미국과 영국만 알겠지만 우린 조선 반도만 아니면 다행이다 싶을 만큼 타국의 불행엔 국영군에 불과한 애국애족의 태극기 휘날리는 국수적인 국민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미군 가족들 철수 명령할 듯 침략의 으름장과 지도상에 북한을 없애겠다는 미국의 말폭탄으로 남한의 여린 가슴은 철푸덕거렸지만 북한의 핵무력 완성 덕분으로 한반도는 전쟁 위기에서 완전하게 탈피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세계 패권을 위해선 미 제국주의는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한 동북아 패권이 중요했고 동북아 전진기지인 남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군 병력 유지는 필수 조건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주한미군 주둔지 점유에 대해 적절한 지불을 요구하고 그게 안 되면 이 땅에서 떠나라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이재명은 미국에게도 눈에 가시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 핵무력이 완성된 마당에 한반도 평화는 유지되는 것이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계와 사드는 무용지물임이 뽀록나서 폭망하는 군수산업 때문에 미국은
조선에게 협상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대미 압박의 역공세에 대해 트럼프는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며 꽁지를 빼고 빠른 시일 안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동문서답으로 뭉치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재촉하고 있지만 묘수는 안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이 신년 벽두부터 미통 후다 다 까였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이 사실상 평화의 시대에 접어든 만큼 적대관계 해소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해야 하고 전쟁 장비 반입도 중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문재인은 미국과 논의할 상황이라는 민족 문제에 있어서 매우 비자주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족 문제도 적폐청산도 재벌개혁도 사법적폐도 수구정당 해체는커녕 여당과 협치하는 대성과를 이루고 친일 친미 자유주의 세력과 반쪽짜리 보수 세력의 야합집권 분위기 속에 박근혜 탄핵 세력 퇴출을 외치며 수구 권력들은 자한당에서 대한애국당으로 수평 이동될 전망도 가능한 현실입니다. 핵 개발도 없을 것이고 실험도 없을 것이며 타고글의 핵 이전도 없을 것이라는 김정은의 신년사처럼 더 이상의 핵무기 기술은 필요 없을 만큼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자신감이 돋보인 신년사였습니다.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의 의미임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는 미국 내 여론으로 아주 매우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한 경제는 세계 공황 국면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올 한 해 국민 경제가 나아지기 위해선 재벌의 이익이 아닌 천조에 달하는 사내 유보금이 왕창 풀어져야 하는 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성장론으로 사기를 치는 문정부의 정책을 보면 올 한 해도 빤하게 국민 경제에 희망은 없을 겁니다. 경제난이 아니고 경영난인데 그 경영난이라는 것은 더 이상 노동자 대중에게 빨아먹을 게 없다는 것임에도 꽉꽉 조이며 기름 짜내던 기계의 핸들을 한 바퀴 더 돌려 노동자 민중의 피기름을 짜내기 위한 자본주의 정책은 반드시 노동대중의 거센 저항은 물론 자신이 사업가이며 노동계급이 아니라는 안도감의 소기업들,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자가노동자들마저 노동민중의 편에 서게 될 것은 아주 자명할 겁니다. 노빠, 문빠, 육빠만 빼고 광장에는 수구적폐 무리들까지 뒤엉켜 2년 전 촛불대우보다 훨씬 대규모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과 지지자들에게는 지난해는 정말 끔찍한 한 해였기도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국정세, 민족정세, 국내 정치, 경제정세 이 모든 대안은 이재명이 갖고 있음을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인식하고 정치 탄압의 머저리 같은 짓거리를 이제 멈추고 이재명을 믿고 감싸며 떠받들어 그의 정책을 부양시켜야 될 것입니다. 엊그제 1월 3일 이재명이 대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뉴스 화제거리가 됐는데 기실 인터뷰 내용이 중요할 건데 대선에 관심 없다는 내용만 부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그럼에도 언론은 왜 그런 내용만 부각시킨 것일까
또 이재명 지지자 스피커들은 그러한 언론의 논조에 앵무새처럼 현실이 급박하고 좋지 않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알려대는 그 이유는 뭘까? 언론 플레이에 부언해동하지 않을 것을 바라는 내용으로 어제는 짧게 올렸지만 오늘은 뉴스화된 것보다 내용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제 이재명의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보수의 가치는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물론 국가 이기주의적인 것을 빼놨지만 말입니다. 그것만 빼놨을까요? 아껴둔 말은 없었을까? 그러면 왜 말을 아꼈을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없는 건지, 그것을 아껴낸 그 말을 찾아내는 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우리 주권자들이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청산할 기득권과 손을 잡지 말아야 달라붙는 기득권을 독한 마음으로 떼어내야 된다는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런 연설이 과연 우리한테 얘기했을까요? 이재명이 그 연설장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이재명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을 찾기 위해 높은 곳을 바라봐야 그곳엔 이재명은 없을 거라고. 이재명은 우리들 옆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은 정치인은 믿지 말아라. 이재명 자신도 믿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은 배신의 정치로 점철된 자본계급 대변의 민주당을 믿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어제 유튜브 방송분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민주당을 혁파시켜내지 않는 한 이재명에게 대한 기대는 허망한 꿈에 불과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노력해도 잘 살 수 없고 노력할 기회조차 사라져버린 이 불평등한 나라, 이걸 고쳐내겠다고 한 이재명은 어제 인터뷰에서 보수의 가치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짓을 만들지 않고 이미 합의된 규칙, 법 제도 안에서 그 법만 잘 지키면 대동세상이 올 수 있을까? 이재명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조그마한 농사를 짓는다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농사 속에서 나오는 농사거리는 먹을거리를 위한 농사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안 된 우리나라의 농부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생산했고 필요에 의해 남이 만든 물건과 교환하고도 남은 물건은 또 더 없는 누군가에게 주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때 생산한 물건들은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화폐를 모으기 위한 물건이 아닌 그 남성이 말했던 자기가 먹으려고 생산한 물건일 뿐이고 나누려는 물건이었습니다. 자본주의에선 화폐로 교환하려고 상품을 생산합니다. 매우 계산적이 되는 사회,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 내가 10섬의 별을 옮겼고 너는 힘이 없어서 5섬만 옮겼으니 내가 2배를 가져야 돼.
이게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하는 현실 사회.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가장 공평하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알고 보면 매우 계산적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는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공평한 사회죠. 남이야 일자리가 있든 없든 나만 잔업 연락에 해서 좀 더 많이 가져가면 되는 사회입니다. 남들이 직업이 있든 없든 일을 못해 굶어 뒤지든 말든 내가 안 죽으면 다행인 정말 지독한 사회입니다. 욕망이 마치 욕구인 것처럼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식욕은 사라집니다. 더 먹으라고 해도 못 먹어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욕망. 욕구하고 전혀 다르죠. 이와 같이 멈추면 다른 눈덩이에 잡아먹혀 끊임없이 굴러가야만 하는 눈덩이처럼 욕망의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며 대동강을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정도로 공기마저 상품화하고 사유화합니다. 저절로 생겨난 지구마저 사유화돼 갑니다. 과연 이재명이 말하는 법과 제도 안에서 우리 어렸을 적 농부의 마음과 같이 필요한 만큼 소유하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며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법과 제도 안에서 말입니다. 과연 이재명이 말하는 행복은 거기까지였을까요? 이재명은 보수의 한계를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그래서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오히려 주권자에게 숙제를 안겨줬습니다. 참 버릇없는 모습이죠. 머슴이 주인에게 진정한 주인이 되보라면서 숙제를 안겨줬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권자가 되기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주인은 아마 이재명일 겁니다. 우리 순박한 주인들은 머슴과 주인이 뒤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이재명이 말하는 그런 세상, 거기까지만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무조건 이재명만 믿고 싶은 마음 또한 현재 우리들의 마음일 겁니다. 일단 누가 머슴이 됐던 누가 주인이 됐던 서로 믿고 가는 겁니다. 집회에서 뵙겠습니다.